자, 여러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파트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해요. 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지수함수 y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수함수는 그렇게 뭐 개념이나 정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지수함수는 간단한 정의를 얘기하자면 뭐다? 지수로 이루어진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할 때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양수 a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양수 ax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y는 2x일 때, 자 y가 4일 때 x에 대한 순서상은 2밖에 없죠. 그래서 1, 2, 2, 4, 3, 8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 이때 y는 a의 x제곱을 a를 미치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치고 얘는 이제 지수.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볼 때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1이 아닌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차피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1이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y는 1의 x제곱이므로 1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항등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는 바람 이게 상수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a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수함수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성질에 대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이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하고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밑이 1보다 클 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것이 증가함수가 됩니다. 증가함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다. 그러면은 2 하면은 여기가 4가 되고 1, 4, 9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그 수열의 극한 파트, 그래서 이제 수2에 들어가면은 극한 파트를 배우고 나중에 이제 그 미적분을 할 때는 뭐냐 무한등비급수를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이것이 뭐 수열이 예를 들어서 뭐 수렴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얘가 수렴을 한다 이러면은 뭐 수렴하는 값이 뭐 1, 뭐 2 등등등 해서 뭔가 뭐 n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수렴한다. 그 다음에 발산한다. 이런 것 등에도 여러분들이 추후에 연결이 될 테니까 이 짐수함수 파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투하고 미적분의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a가 1보다 크다. 즉 밑이 1보다 클 때는 얘가 증가함수를 계속 올라가고 반면에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은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는데 이게 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다? y 값은 0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의 점근선은 y는 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여기서 보면은 x하고 y 그러면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왜다? 이거를 한번 색칠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실수 전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반면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가 여기 y가 0보다 클 때
이때만 y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색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빨간색 파트가 되고요. 그러면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0과 1, 그 다음에 1과 a를 반드시 지납니다. 그러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여러분들 점근선 고등학교 우리 그 1학년 때 불이함수 파트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 점근선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자로 풀이라면은 점, 근, 선. 이거를 한자로 풀이를 하자면은 점점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하면은 y값이 0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함수 y는 a의 x승과 y는 a분의 1 x승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왜냐?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유. y는 ax하고 y는 a의 마이너스 x승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x인 거하고 마이너스 x인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얘가 대칭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은 뭐다?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y의 2의 x승과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일단 y는 2x승은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반면에 y는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할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2승이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냥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x승을 그리고 싶다라면은 그냥 y축의 대칭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시켜주고 이렇게 시켜주고 이렇게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편은 x가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은 y는 이 x의 그래프는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y는 2x의 그래프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것도 다시 한번 여기다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은 0일 때 1을 지나고 1일 때 2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면은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어찌됐든 이게 x값이 그 양수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고 음수로 가면은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점근선을 빵으로 합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y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걸 보면은 y는 3의 x승하고 y는 3분의 1 x승, 얘는 3의 마이너스 x승이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노트 같은 데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이랑 같이요. 자, 그러면은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1이 되고 x가 1일 때는 1번 같은 경우는 3이 되죠. 그렇게 해서 1, 3 그렇게 해서 이 y는 3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겠죠. 반면에 이제 y는 3의 마이너스 x승
얘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대칭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밑에 3이 되고, 그러고 얘는 또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 다음에 네 함수 A의 X승, B의 X승, C의 X승, D의 X승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 D의 대소를 구하여라. 자, 이거는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뭐다? 대칭 관계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칭 관계를 보면은 A는 딱 봐도 뭐다? A와 C가 서로 대칭이 되겠죠. 그리고 딱 봐도 B와 D가 대칭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A와 B는 뭐다? 확실한 건 얘네는 양수고, 그 다음에 C와 D는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B와 A 중에 어떤 게 이렇게 크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그 y는 2의 x승과 여기에다가 y는 2의 x승과 그 다음에 y는 3의 x승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y의 2x승을 예를 들어서 먼저 그려본다면은 1, 1은 무조건 지나죠. 1은 무조건 지나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일 때는 4.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면에 y는 3의 x승을 한번 구해볼게요. y는 3의 x승을 구한다면은 x가 1일 때 y는 3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더 좁비대집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좁비대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밑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더 가팔라집니다. 그러면은 뭐다? 기울기가 우리가 y는 2x일 때, y는 3x일 때 보면은 기울기가 크면은 클수록 점점 이렇게 가팔라지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y는 x, y는 2x, 뭐 y는 뭐 10x 해가지고 이게 점점 가파라지잖아요. 지수함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 일단 a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가 크고, 그 다음에는 c가 크고, 그 다음에는 d가 크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가파라지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a는 b보다 크고, 반면에 d와 c는 혼동되시면 안 되는 게, d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0에서 d까지의 거리가 더 크고, 음수값 자체만 비교를 해보면은 c가 더 어떻게 보면은 크겠지요. 그래서 보면은 a가 b보다 크고 d, c 이렇게 대소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focus 여기를 한번 보면은 밑의 크기에 따라서 지수 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보면은 a가 1보다 클 때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x가 0일 때 a의 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a의 값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 3, 4 하면은 요게 이제 가파라질수록 이게 더 좁비대질수록 이 밑의 값이 커지는 거고, 반면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값이 좁비대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거고, 그 밑의 밑이 반대로 작아지고, 반면에 이것이 좀 더 넓어지면은 밑이 커집니다. 단 이거는 밑이 1보다 작을 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y는 0보다 크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x가 0보다 클 때는 a의 값이 작을수록 x축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a의 값이 작을수록 y축에. 그래서
이렇게 또 자, 그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요것도 우리가 보면은 함수 있죠.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에 대해서는 y는 x 더하기 6 같은 경우는 y를 x축으로 6만큼 이동을 시켰다. 이거 하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x 빼기 2제곱 더하기 4다. 이럴 때는 x를 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4만큼 이동한 포물선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의 확장판은 지수함수가 되는데요. 이제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시역은 y는 n보다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y는 n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점근선이죠. 그러고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m과 1 더하기 n을 지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은 1,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을 2의 3승은 8이죠. 5, 6, 7, 8. 8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y는 2의 x승 더하기 1.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제 얘를 x축으로 y축으로 1만큼 옮겨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y 빼기 1은 2x니까요. 자, 그래서 이 x 값이 0일 때는 어떻게 된다? y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2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 3이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일 때는 5가 되고 2일 때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6, 7, 8, 9 9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점근선을 y는 1을 이제 점근선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얘를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킬 때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곧 점근선도 같이 이동을 합니다. 점근선도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y는 자, 요거를 보면은 이제 이것을 y축으로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은 1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 봅시다.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이제 y는 2의 x 빼기 1승이 되겠죠. y는 x 빼기 1승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구해 보면은 x가 1일 때 y는 1이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2일 때 y는 2가 되고요. 그리고 x가 0일 때 y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일 때는 이제 4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일 때는 뭐다? 4일 때는 8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가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듯이 x축으로 이 친구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점이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하면은 y축에는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점근선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요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x축에 대한 대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다가 마이너스, 밑에 부호붙이기. 부호붙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x를 이제 x축의 대칭이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x.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을 하면은 밑이 아닌 지수에 부호붙이기. 그러니까 지수를 그냥 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y는 x를 마이너스 y는 x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한 대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부호를 붙입니다. 둘 다 부호 붙이기. 둘 다 부호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죠? 역함수죠. 역함수.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3번 한번 봅시다. y는 2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식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얘 점근선의 식은 0이 됩니다. 점근선의 식은 y는 0이 되고요. 일단 점근선의 식은 y는 2가 되고 점근선의 식은 y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y는 2x 더하기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을 해서 보면은 y는 2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1이 되고 0일 때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y는 2분의 1x 더하기 2 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이렇게 보도록 하면은요. y는 2분의 1x 하면은 y는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y는 3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이 되면은 얘가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근선의 식은 y는 1이다. y는 1일 때 점근선을 이렇게 구하면은 일단 점선을 이렇게 그려준다. 점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서 x가 0일 때 y는 0이 된다. 즉 원점을 지나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함수 y는 a의 x 빼기 m제곱
더하기 n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요. y는 ax의 정의역, x의 정의역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치역은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ax일 때는 이게 이렇게 되겠죠. y는 a의 x승.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보셨듯이 x는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를 이렇게 지나고요.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같은 경우는 어떠냐?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왜냐?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점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 x축, x축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가면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은 여기 0하고 1을 반드시 지나죠. 그리고 x 빼기 m 더하기 n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n이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y에 n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한다. x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n만큼 이동. 그러면 지수함수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정역, 치역, 점근성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일단 정역은 뭐다? 정역은 x-x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치역을 봅시다. 치역의 경우에는 y-y는 2보다 크겠죠. 그러고 점근선은 y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은 1하고 3은 반드시 지나겠죠.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1이 되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을 한번 보면은 x-x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 치역은 y-y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항상 지나는 점은 0과 0이 되면 0과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을 보면은 2의 마이너스 3에다가 2x이기 때문에 2의 x 빼기 3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항상 지나는 점은 3과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이너스 4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4 마이너스 2의 2승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4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의 2 빼기 x승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정역을 보면은 x-x는 모든 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치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게 y-y는 4보다 크다. 점근선은 y는 4고 항상
지나는 점은 2의 2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함수식으로 주어진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y는 fx, fx는 a의 x승과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은 fx 더하기 fy, fx 곱하기 fy는 fx 더하기 y다. 왜냐? ax에다가 ay는 a의 x 더하기 y니까요. 이거 너무 쉽죠? 그 다음에 fx 나누기 fy는 fx 빼기 y다.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fnx는 f의 x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a의 nx는 뭐다? ax에다가 n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x는 fx분의 1. 얘는 왜 이렇게 된다? a-x승은 ax분의 1승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a의 n분의 x승은 그 거듭제곱근에서 a의 n제곱근의 x승 이렇게 돼서 얘도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느냐 위로 볼록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수투의 평균값의 정리 이런 게 있어요.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한다면은 우리가 f'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할 때, 그 반면에 위로 볼록하면은 f'x가 0보다 작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우게 되실 거예요. 지수함수의 성질, 마플 개념 익힌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fx는 a의 x승에 대한 다음의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자면은, 기억의 fp 더하기 q는 fp 곱하기 fq다. 이걸 보면은 ap 더하기 q는 ap 곱하기 a의 q승 맞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x1이 x2보다 작으면은 x1은 x2보다 작다. 이거를 한번 보자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a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3번 fx1은 fx2면 x1은 x2다. 요거를 한번 보자면은요. 대우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하면은 x1이 x2랑 같지 않으면은 fx1 역시 fx2와 같지 않기 때문에 참입니다. 얘는 참.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보면은 요렇게 되거나 뭐 요렇게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유제 17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fx는 ax승에 대해서 다음에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실수 p에 대해서 f2p는 fp의 제곱이다.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a의 2p는 보면은 a의 p의 제곱이다. 얘는 곧 fp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x2가 x1보다 클 때는 반대가 되죠. 아까 반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러면은 니은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p와 q에 대해서 이 식은 요거를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이 식이 나오면은 아래 볼록인가 위가 볼록인가 이거를 판별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요거를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의 2분의 P 플러스 Q승은 AP 더하기 AQ의 2보다 작다.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래로 볼록하겠죠. 아래에 볼록.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 문제 17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수함수 y는 ax의 성질 중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맞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정답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x는 실수 전체, 그 다음에 y는 0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같이 감소합니다. 네, 이거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반면에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둘 다 증가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그래프는 0, 1, 1, a를 반드시 지나다. 이거는 대입해보면 나오고요. 그냥 대입. 그 다음에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네, 그렇죠. y는 빵이 점근선이니까 이것은 곧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은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y는 a의 x승과 y는 a분의 1 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요, 원점의 그래프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면은 로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2번 1이 아닌 양수 a, b에 대해서 두 함수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양수 n에 대해서 보기에 대해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면은 fn은 gm보다 크다.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일단 b보다 크죠. 그러면은 an은 bm보다 큰데 단 a or b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뭐냐? 그 발전 문제 17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 a, b에 대해서 두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치자. 양수 n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거를 다 골라라 할 때 일단 fn, an은 bn보다 크다. 양수라고 했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도 맞고요. 그 다음에 0은 b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고 a는 b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f-n은 g의 -n승과 같다. 이걸 보면은 0하고 1 사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a의 n이 b의 n승보다 작겠죠. 그러고 요거를 a의 -n승, 그다음에 b의 -n승을 할 때도 역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볼게요. fn이 g의 -n승, 그러니까 an이 b의 -n승이면은 a의 n분의 1승은 b의 -n분의 1승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그래프를 평행 또는 대칭 이용해서 겹쳐지는 것을 모두 골라보라.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에서 겹쳐진다. 이 말은 뭐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나오는 함수. 평행이나 대칭이동에서 나오는 지수함수를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보면은 2에 x 더하기 1 빼기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x축으로 -1, y축으로 이만큼 옮긴 거니까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죠. 원점에 대해서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4의 x 빼기 1승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은 y는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3.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x축으로 대칭한 뒤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자, 확인 유제 17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래프의 식을 모두 골라라. 자, 기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역을 보면은 y는 a분의 1승의 x 빼기 3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a의 3 빼기 x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슨 y에 대해서 일단 대칭 이동을 했어요. y는 x를. 그렇게 한 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이거는 참 맞고요.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은 y는 a의 2의 x 플러스 2승으로 바꿀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에도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래서 니은은 빠이빠이.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이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별을 하면 되는데, 이제 y는 어떻게 얘는 또 바꿀 수 있죠. 루트 3은 a의 x승을 여기에 a의 로그 a 루트 3에 a x 더하기 1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a의 x 더하기 로그 a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a 루트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 자, 174번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y는 2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다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y는 이 식의 그래프와 겹쳐진대요. 이때 m 더하기 n의 값은 뭐가 됩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 그래프를 그러면은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됩니다. y축에 대해서 됐기에 x쪽에 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에다가 몇 승이 되는 거죠? 2에다가 몇 승이 되냐면은 2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죠. 그러면은 m은 여기서 우리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n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번, 4번입니다. 자, 발전 문제 17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는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일단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gx의 그래프는 일단 시킨 대로 해봅시다. 2의 x 빼기 m승 더하기 n 이렇게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a의 1 f1이 어떻게 된다? a 프라임인 3과 f g3으로 이게 옮겨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m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에서 3 얼마만큼 이동을 했죠? 2만큼 이동을 했죠. 그러면은 m은 3 빼기 1 뭐가 되죠?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의 3승 아니 g3 빼기 f1은 뭐가 된다? n만큼 이동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g0 그래서 gx의 그래프가 0과 1을 무조건 지난다고 하니까 g0은 2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n은 1이 돼요. 그래서 n은 뭐가 된다?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4에는 5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자, 그러면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똑같이 지수함수의 성질과 똑같이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눕시다. 자, 그러면은 x가 최대일 때 a의 x는 최대값, a의 x승은 최대값이고 x가 최소일 때는 y는 ax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뭐다? x가 크면 클수록 이 y값도 커지고 x값이 작아질수록 y값도 당연히 작아집니다. 하지만 미친 a가 0과 1 사이면은 x가 최대일 때 y는 최소값을 갖고 x가 최소값을 가질 때 y는 최대값을 가진다. 이것도 무슨 일정한 범위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범위대로 시킨 대로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y는 a의 fx의 최대 최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값이 증가하면 함수값은 저절로 증가하기 때문에 fx가 최대일 때 이것 값은 최대값이고 fx가 최소일 때 이 값은 최소값이다. 이건 너무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값이 증가하면은 함수값은 감소를 해요. 즉 뭐다? 지수 fx가 최대일 때,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할 때 얘의 최대값은 a fx승은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최소일 때는 a의 fx승은 최대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해보시오. 하면은 y는 2x 더하기 1 이거를 보면은 이제 무조건 범위가 주어집니다. 아니면은 지수함수는 무한대로 뻗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이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1은 0보다 크고 0 이상 3 이하가 되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지수가 3일 때,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3일 때니까 최대값은 8이 되고 최소값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2의 1 빼기 x승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냥 2분의 1 분수꼴로 바꾸지 말고 무조건 자연수가 미친 걸로 바꾸는 게 푸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가 될 거고 1 빼기 x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다? 3 이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역시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최대값은 8이 되고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 값과 최소값 이게 이제 2차식 같은 걸로 나올 때 자, 그러면은 이거를 2차 함수꼴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x 빼기 p 제곱 더하기 q꼴로 바꾸세요. q꼴로 바꾸기 이거 중학교 때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바꾸면은 어떻게 되죠?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3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함수의 최대 여기에서 x가 2일 때 최대값이 뭐가 되죠? x가 2일 때 최소값은 3이 됩니다. 최소값 3. 그래서 보면은 이 y의 최소값은 보면은 최소값은 3의 3승은 뭐다? 27이 되죠.
반면에 최대값은 범위가 없습니다. 최대값은 없다. 왜냐? 쭉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 쭉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 보면은 얘는 x가 -1 이상, 2 이하인 걸로 이미 범위가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꼴의 문제가 나오면은 뭐다? 일단은 2에 대한 밑을 2에 대한 식으로 바꿔봐요. 그러면은 2의 2승 빼기 2의 x 더하기 1 플러스 3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한다? 2의 x승을 뭐 t 같은 걸로 치환을 해봐요. 치환. 그래서 치환을 해보면은 t의 제곱 빼기 2t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얘를 일단 치환을 해서 바꾸면은 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그러니까 얘는 즉슨 뭐다? t가 1일 때 최소값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값은 2가 되니까 일단 최소값 2는 확정이고요. 그러면은 t가 1일 때 어떻게 되죠? 2의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죠. 그때 2를 가진데 이때 x는 빵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빵일 때 최소가 되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2의 x는 뭐죠? 이렇게 오른쪽 위로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러면은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갖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 x가 2가 되면은 t는 4가 되겠죠. 그러면은 t가 4가 되면은 t가 4인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값은 11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다? 1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플 개념 익힘 넘버 1. y는 이 꼴의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 일단은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세요. 일단 y는 2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x축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죠?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죠. 평행이동.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 이때 밑도 2고 이 밑은 1보다 크므로 x값이 증가하면 곧 y값도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구해보면 2의 0승 빼기 3이므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있죠. x가 1일 때 이 최대값은 2의 3승 빼기 3은 5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 미니멈은 이거고 맥시멈은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1의 x승 빼기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x 빼기 2 요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이 밑이 보면은 0과 1 사이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게 편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즉 뭐다? 그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같은 경우에는 3에다가 마이너스 2승 빼기 2 그러면은 9분의 1 빼기 2는 마이너스 9분의 1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값이 1일 때 마이너스 x값이 1일 때 같은 경우에는 3의 1승 빼기 2는 뭐가 되죠? 1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9분의 17이고 최대값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자, 그럼 확인 유제 18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서 정의된 함수 y는 2분의 1 x 더하기 1 더하기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의 큰 m, 작은 m이라고 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요건데 일단 이거를 보면은 y는 2에 뭐죠? 마이너스 x 더하기 1승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은 x 더하기 1은 범위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승은 뭐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될 거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소값은 뭐다? 최소값 m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여기 전체에다가 그러면은 4분의 1 더하기 2는 4분의 9가 될 거고 최대값 그 대문자 m 같은 경우는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2의 1승 더하기 2는 4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9는 9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요. 다음에 185-2 함수 2분의 1 x 빼기 1승 더하기 1 더하기 1의 그래프 위에 점 p, x, y에 대해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면은 스몰 m 빅m일 때 이거에 대한 곱을 구하여라. 이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면은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y는 일단은 2의 1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가 되겠고 1 빼기 x는 0에서 1 사이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x는 0이 일단 여기서 보면은 x는 일단 0을 집어넣읍시다. x는 0을 집어넣으면은 y는 어떻게 되죠?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으면은 1, 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0 더하기 1, 3 빼기 1은 어떻게 되냐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 2 빼기 1 하면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는 어떻게 된다? 1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8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3, 4에서 두 함수 요거와 요거의 최대값을 각각 구해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fx는 뭐다? 2의 x승이 되죠. 마이너스 1, x, 3 이게 범위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의 최소값은 2분의 1이고 최대값은 8이 됩니다. 그래서 a는 8이 돼요. 자, 그 다음에 g, x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2x승이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고 마이너스 1, x, 3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여기에서 최대값은 뭐가 되죠? x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최대값은 4가 되고 최소값 같은 경우는 2의 6승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8 곱하기 4는 3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86-2번 한번 풀어볼게요. 정역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일 때 두 지수함수 요거에 대해서 fx의 최대값을 m, gx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bm 곱하기 스몰 m은 뭐다? 자, 그러면 일단 fx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fx는 뭐다? 2의 2x승이랑 같죠. 그러고 2x는 범위는 이렇게 되지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 이 fx의 최대값은 뭐가 되느냐? fx의 최대값은 2의 6승이 됩니다. bgem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gx의 경우에는 뭐가 되죠? 2의 마이너스 x승.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스몰 m은 어떻게 되느냐? 스몰 m의 범위 같은 스몰 m의 이 최소값은 m은 뭐다? 2의 3승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m 곱하기 스몰 m은 2의 6승분의 2의 3승이므로 8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이 범위가 요거일 때 fx는 a분의 3x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여라.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여기에다가 fx는 a분의 3x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거를 일단 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 a가 1보다 클 때하고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걸로 우리가 나눠서 풀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얘는 곧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x는 2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최대값 4를 가진다고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은 a분의 3의 2승은 4가 되면은 a분의 3은 2가 될 거고 a는 뭐다?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4가 되겠죠. 그러면은 a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했더니 4가 나온다더라. 그러면은 a분의 3은 뭐가 되죠?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a는 뭐다?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은 2분의 3 곱하기 12는 18. 그래서 정답은 1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은 아마 지수함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